안녕하세요. 주식창고입니다. 오늘은 구형테크 준비했습니다. 지금 기아차가 애플카 협업한다고 하죠.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회사에선 얘기했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구형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종목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개인 소견이니까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아차하고 애플하고 2월 중에 애플카 생산을 위한 무려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 체결 예정 이런 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구형테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지아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다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 중입니다. 구형테크도 공장이 이 근처에 있거든요. 엘라베마, 몽고메리, 그리고 그린, 아직 한 군데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몽고메리하고 에버그린, 에버그린이네요. 도시 이름이 에버그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공장이 있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으니 기아하고 애플하고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조지아 기아차 공장에 애플카를 생산하면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구형테크도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지난 1월 20날하고 21일날 여기 보시면은 20날이고 21일이거든요. 이 현상을 갔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로 갔어요. 그때 기아차 애플카 생산 담당설,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 호조 소식. 사실은 이건 호조 소식보다는 애플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사실 기아차는 19일 날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20일 날도 갭을 띄웠다가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이 아니라 이제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런데 구형테크는 20날하고 21일 날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당장 기아차가 올라갈 때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얘기가 막 퍼지면서 그 다음날하고 그 다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간 거죠.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에 누가 납품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 기업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사실 19일날 급등할 때 미리 선침해 여기잖아요. 선침해 놨다면 이 현상을 먹을 수 있는 그렇다고 이 현상까지 다들 버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기아하고 애플하고 4조 원 규모 정식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이랬고, 이 계약 시기가 원래 2월 초였다가 2월 17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되게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계약식에 참석한다. 이거는 글쎄 내부에서 얘기가 좀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애플은 이런 계약 관계된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아무 얘기 없이 나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얘기가 좀 흘렀거나 진짜 확정된 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기업도 아니고 기아차인데 그 기아차의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나 우리가 2월 17일까지는 지금 사실 무근이다 확정된 바 없다 해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2월 17일 이전까지는 약간의 어떤 하방 경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구형테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엘라베마에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에버그린.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도시 이름이 참 이쁘네요. 에버그린. 그다음에 몽고메리 공장. 이렇게 1공장, 2공장이 있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이 조지아에 있는 공장이죠, 당연히.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어쨌거나 연간 36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옵티마하고 소렌토를 거기서 이제 생산하고 있고 이 차종에다가 여기서
현지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예, 납품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생산 라인에다가 애플카를 뭐 추가하든지 아니면 이 라인을 교체해서 그 애플카를 생산하든지 간에 여전히 구형테크는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르죠. 애플카가 구형테크에서 받는 부품은 안 받을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모를 일이고 뭐 아무래도 납품은 계속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지도에서 한번 그 길찾기를 해봤어요.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가보지도 못한 곳인데 미국에 있는 구형테크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하고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이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2시간 34분 걸리더라고요. 쓸데없이 이런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구형테크 공장이 조지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조지아가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엘라베마에 있었던 것 같고요. 서울에서 한 대전, 천안 이 정도 거리려나요? 예, 그 정도니까 뭐 납품하는데 운송 비용도 많이 안 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엘라베마 몽고메리 그쪽에 현대차 북미 본부인가 아무튼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현대차, 기아차, 뭐 구형테크 이런 기업들이 잔뜩 좀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구형테크가 그 생산해서 기아차 쪽에 납품하는 것은 이제 시트, 카시트 관련된 겁니다. 프레임이라든지 등받이 뭐 이런 것들이니까 어찌 보면 뭐 자율주행 이쪽 기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그냥 이런 부품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업장에서는 시트 같은 것들을 주로 시트에 관계된 이런 부품들을 주로 납품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애플카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어쨌든 애플카도 뭐 전기차든 뭐든 간에 시트는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납품이 된다. 애플카에 납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실적인데요. 19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흑자였습니다. 흑자였고, 근데 지금 20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3분기까지 보면 이게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흑자였다가 2분기 적자, 3분기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제 순이익이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분기가 아주 뭐 실적이 좋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은 1년에 뭐 50억도 못 버는 50억 넘은 적도 있지만 그런 기업이라 한 분기에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좀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됩니다. 2월 3일 기준으로 상한가를 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100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작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으면 좀 변동성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근데 지금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애플카와 관계돼서 가는 거라서 어떨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상한가 간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8년 6월 21일 하고 2015년 12월 7일. 이게 1000억이 안 됐던 이때는 당연히 1000억이 훨씬 안 됐겠죠.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특별한 상한가 이유 없는 상한가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주 드물게 나온 거죠, 상한가가. 철도주, 그러니까 대북 관련한 철도주라는 뭐 이런 찌라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은 뭐 부품 사업 중에서 약간 그 철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찌라시도 잠깐 있었습니다. 여하간 의미 없는 이런 상한가들, 뭐 세력이 밀어 올린 상한가일 수도 있고 워낙 규모가 작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상한가를 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모에 비해서 가벼운 종목치고는 상한가가 좀 자주 있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2021년인데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네요. 근데 그 전에 14년도 8월 달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는데 이때는 LF 소나타 LF 소나타 야 옛날 얘기네요. LF 소나타의 성공적인 출시로
하반기와 15년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구형테크 대표님이 밝혔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없던 이슈가 생긴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한가를 쭉 갔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밑으로 갈 때도 좀 가벼운 종목답게 움직일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죠. 최근에 흐름이 계속 옆으로 기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쭉 이어오다가 이 기아차, 조지아 기아차 공장에 납품한다는 사실 때문에 애플카 협의 이 얘기 때문에 최근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또 전형적으로 N자 패턴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올렸고 거래량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눈으로 봐도 시장에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상한가는 상한가긴 한데 여러분 보이시죠? 상한가 갔다가 밀고 올리고 밀고 올리고 이 상따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아마 상따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따 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한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전히 역시나 주봉으로 봐도 계속 횡보하다가 급하게 뽑아 올린 모습이고요. 상장했을 때의 그 어떤 시가를 돌파를 했고 이 역사적 신고가는 이제 2002년 한참 오래 한 20년 전인데요. 4,200원 정도였는데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돌파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 기사 보도대로 2월 17일 날 정말 정의선 회장이 가서 뭐 사인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고 뭐 그렇다면은 글쎄요 돌파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까지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뜨겁게 받을 거는 같습니다. 네,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한가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만들어진 상한가 같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워낙 금액이 작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작은 종목들 이런 스몰캡들은 그 외인이나 기관이 이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이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은 뭐 크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2월 17일까지는 약간의 하방 경직이 있지 않을까. 뭐 확 쏟아져 내렸을 때도 하방 경직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뭐 큰 급락이 없다면 약간의 하방 경직은 좀 확보해 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뭐 당연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24년에 아마 애플카 처음 나오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고 저는 이제 가벼운 종목이라서 오늘 상한가 간 모습도 봤지만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적정 수준에서 적절한 뭐 그 이동평균선이나 뭐 이런 정도 추세선을 그어서 좀 아래쪽에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17일까지 한번 버텨보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되거나 애플 쪽에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하고 뭐 얘기되거나 이러는 순간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으면은 뭐 약간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모양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바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으로 납품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고 그게 이슈가 돼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구형테크 간단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